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와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딸이 보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딸을 구하러 간 부모님이 마주한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더 억장이 무너진 건 딸을 그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함께 식사까지 했던 딸의 남자친구였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의 사건은 속칭 바리깡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과 교제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이 지하 주차장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새벽에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빼앗고 때리더니 이틀 후에는 너를 마음껏 폭행하겠다며 구리시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서 감금 폭행했다고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금 과정에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성폭행의 불법 영상 촬영을 하고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범행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쉽게 도망을 갈 수도 없었던 것이 도망을 가면 네가 아끼는 반려견을 죽이겠다,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뿌리겠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 사건. 결국엔 딸을 구하러 간 부모님의 신고로 체포가 됐는데요. 자, 드디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성폭행 및 감금 폭행 강요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그리고 증거인 휴대폰 몰수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악질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모든 혐의가 또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년. 피해자 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걸 또 참 당황스럽지만 고맙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성폭행 특례법 그리고 협박, 감금, 폭행 등으로 기소가 된 바 있는데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1심에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으로 기소를 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강간의 가중 요소는 4년에서부터 7년이고 강간치상은 6년에서 9년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다면 형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법명이 강간이든 강간치상이든 사실 형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지도 모르는데 공소장이 변경이 돼도 6년에서 9년. 자, 일단 7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초범이기 때문에 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초범이라 감형을 한다. 바리깡 폭행남이 초범이라는 사유는 저희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지만 볼 때마다 납득은커녕 국민들의 좀 화를 돋운단 말이죠. 네,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초범인 것이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감형 사유인 것은 맞고요.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초범인지 또는 재범인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뭐 굳이 초범이라서 조금 봐준다기보다는 재범이면 봐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일을 제가 해보면 어쩌다 한번 잘못한 사람은 매우 적고 네. 실제로는 전과 5범, 10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상습도 결국에는 재범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애초에 처벌을 강화를 하면 재범을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양형 배경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그간 가해자는 사과나 반성은커녕 합의하에 머리를 밀었다, 때려달라고 해서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맞는 걸 합의하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금을 냈단 말이죠. 피해자 측은 감형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어떨까요? 언론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양형 요소에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형사 공탁금 제도라는 것은 사실 약간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비단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에 더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사실은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양심은 어디에 둔 건지 이 점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성범죄, 데이트 폭행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할 때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또 하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자, 이런 지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안마다 좀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지 않느냐는 점으로 오히려 조금 더 경하게 좀 사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또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대부분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비해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약간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들을 좀 접하다가 보면 접근 금지 같은 처분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모습이 멋있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사건이 발생했었던 그날, 그 시간에 갇힌 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뻔뻔한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오면 그만이겠지만 피해자의 남은 삶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